어떤 것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는 글자 크기는 보통 10 아니면 11로 잡으세요. 10 아니면 11, 그리고 줄간격은 160. 그리고 보통 이제 명조체를 많이 쓰니까 글자에 대해서 어떤 것도 표기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수는 4장, 그 커버를 포함해서 표지 포함해서 한 4장,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이제 표시, 설명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너무 많은 내용을 쓰지 마세요. 너무 많은 내용을 안, 볼까요?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좀 볼까요? 그러면요. 물어봤으니까. 잠깐 보죠. 뭐, 세계 정치 경제. 자, 봅시다. 세계 정치 경제. 네, 여기 있네요. 네, 여기는 그 4장 내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장 내외니까, 표지 포함해서 4장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예,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12를 10으로 잡아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줄간격은 160이니까 160 이렇게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답은 됐죠? 대답은 된 거죠? 다른 분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음,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이제 우리가 매 학기마다 이제 두 과목 아니면 이제 세 과목이 과제가 이제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제를 작성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킬을 키우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논문이 없지만 졸업할 때 이제 논문 작성을 안 하지만 나중에 내가 뭔가 간단하게 이제 글로 표현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과제물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은 상당히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 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이제 1학년은 안 들어오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1학년은 세계의 역사가 이게 책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세계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책을 읽고, 책을 읽고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어, 풀어 나가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1학년 없죠? 지금 아직 들어온 분 없죠? 이거 지금 책이 구입이 안 되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는 10포인트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런 것처럼 컴퓨터 이해 같은 경우는 12포인트로 돼 있죠. 이런 거는 이제 12포인트 내외라는 게 12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고, 2학년에 있는 이제 한국사 이해, 글쓰기 같은 경우도 뭐 10포인트 160 나와 있고, 그리고 2학년 한국사 이해 같은 경우도 연보하고 자서전이지만 여기도 내용이 없네요. 그죠? 여기 있네. 11포인트. 11포인트로 가지고 160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매라 해서 꽉 채울 필요 없어요. 한 반 이상? 한 장 반 이상 요 정도만 작성하셔도 되고, 그 대신에 이제 두매 하면 넘기지는 마세요. 넘기지는 마시고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세계 정치 경제는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생명과 환경 같은 경우도 오매잖아요. 오매니까 이거는 이제 커버 포함해서 오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지 포함해서. 그래서 10포인트 160이니까 내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코로나하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메르스하고 이제 가습기 이 내용을 가지고 쓰는 거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이런 사태에도 지금 코로나 사태도 보면은 충분히 쓸 내용 많아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이제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제가 중앙도서관 들어가가지고 이 메르스하고 가습기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몇 개 자료를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확인해 가지고 서로 공통되는 것을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요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면은 작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줄 이런 것만 좀 조심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비교법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과서 중심으로 다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제시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 이거는 내 생각보다 거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 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법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지금 정리하시면서 어차피 기말 시험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제인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거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고 할 때는 옮겨 쓰면 안 돼요. 물론 그대로 옮겨 쓰는 사람도 없겠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의 의미를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만났으면 좀 이런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예, 채권법 방송, 우리 스터디 스케줄은 그대로 갈 겁니다. 스케줄 있으면 그대로 갈 거예요. 좀 이따 제가 이제 9시 넘어서 다 그런 얘기도 좀 할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 작성을 할 때, 지금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전에 이런 포인트를 얘기 안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제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대로 옮겨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대로 옮겨 쓰지 말라고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전에 제가 설명을 이 부분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책을 잠깐 보여드린 초소 있잖아요, 초소. 초소 방법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대학원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대학원은 이제 매주마다 이제 과제 아니면 발표 주제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매 장마다 방송대 평생교육학과 그런 것 같아요. 고려대는 그게 없는데, 평생교육학과는 이제 두 과목인데 매주마다 이제 과제문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10번 제출하는데 한 번마다 3점이라고 하더라고요. 3점씩 이렇게 체크해서 넘어간다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작성하면서 이제 제가 좀 유용하게 쓰는 게 초소예요, 초소. 초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일단, 우리가 중앙도서관에서 이제, 자료를 다운받았어요. 논문이 되든, 학술 자료가 되든 간에 이제 자료를 다운받으면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아니면 그 내용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분이, 그러면 그거를 밑줄을 치세요. 예, 밑줄을 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초고에 대해서, 누굽니까, 여기 있네.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여기 이 책을 좀 한번 사다 보세요. 사서제라 해가지고, 이건 누구냐면은, 지금 저기 있구나. 예, 카메라가 여기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제주대 로스쿨 교수인데, 이분이 고봉진이라는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주 쉽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노하우를 이제 요 책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글 쓰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글을 작성하는데 좋았다, 편했다, 쉽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노하우를 여기다 써놨어요. 이게 중심은 초소입니다. 초소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 시간 되시면은 도서관 이런 데서 빌려가지고 뭐 사서 보시는 분도 상관없지만 빌려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초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점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대로 옮겨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일일이 옮겨 쓰지는 마시고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그는 거예요. 밑줄을 그는데 밑줄을 이제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이렇게 그어요. 밑줄을 이제 그다 보면은 그 자료가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러면 그 밑줄만 보이는 거죠. 빨갛게 칠하든 파랗게 칠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밑줄을 긋는데, 이분의 이제 얘기는,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자로 되면서 밑줄을 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막 이렇게 뭐 지렁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밑줄 긋는 게 아니라 자로 반듯반듯하게 밑줄을 긋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름대로 키포인트라는 부분만 이렇게 밑줄 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장을 내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 문장을 똑같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저는 이제 저 편법으로 뭐 이렇게 바꿔주고 문장 바꾸고 뭐 비틀고 뭐 단어 같은 거를 길게 그냥 풀이해버리고 순서 배열을 좀 옮겨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하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건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뜻을 이해하고 내 나름대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 뜻에 맞게끔 내가 이해한 거를. 그러니까 그 밑줄 근거를 가지고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없죠. 의사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내용으로 쭉 봤으면은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서 서론을 풀어가는 그 연역직 방식이든 귀납숙 방식이든 간에 그런 방법으로 풀어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제물 작성하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기계적으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세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오프라인 만나면 참 이게 전달하기가 좀 쉬울 텐데 온라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은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요번에 제가 그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밑줄 긋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이거를 글로 쓰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웬만한 과제물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논문이 되든 학술 자료가 되든 그 내용을 내가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의 그런 자료에 대해서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만을 쓰고 인용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글이 매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진작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쓰고 있으니까 그 쓸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사서제라고 이게 그 제주대 로스쿨 교수인데 고봉진 교수예요. 고봉진 교수고 참 쉽게 썼어요. 쉽게 쓰고 여러분들 글 쓰는데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책은. 저도 어차피 책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사서 봤는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9시 가까이 되니까 막 들어오시네요. 이거는 지금 이분의 글이 이래요. 사서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먼저 읽고 초소를 옮기고 그리고 글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서재죠. 서재를 꾸리자는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그래서 이분의 목표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책 서재 자기 서재에 자기가 읽은 책을 만 권을 비치하는 게 목표랍니다. 만 권이래, 만 권. 대단해요. 그래서 뭐 책을 빨리 보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분은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만 권 하면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1년에 1000권씩 읽는다고 하면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20년이다 그러면 1년에 500권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1년에 20년 동안 내가 만 권 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1년에 500권을 읽는다 그러면은 500권이면은 월 그냥 10개월이다 그러시면 50권 가까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죽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이제 늦게 알았지만 지금 제가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을 1년에 100권 이상은 충분히 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월에 내가 몇 권을 봐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내가 읽다 보면은 그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예전에 뭐 이렇게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책 한 120권인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보통 그때는 뭐 저희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봤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보게 돼요. 그래서 저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제가 그럴 시간 자체는 없지만 이제 서서히 준비한다 그러면은 뭐 1년에 1000권 된다 그러면 10년이면 만 권 되는 거죠. 너무 기계적으로 제가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도전 한번. 자, 이제 들어오신 것 같고 9시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 화면이 확실히 안정적으로 보이죠? 안정돼 보이죠? 이 화면 구조가. 전에는 제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더 안정적으로 보여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로 제가 이제 또 진행을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좀 좋은 이제 화면 구조가 나오면은 또 그렇게 해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제 화면 이렇게 우리 화면 이렇게 그 PC 화면으로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이런 구조도 괜찮죠.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죠? 예, 이런 구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구조로 해서 칠판을 판선 안 하고 이런 구조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 훨씬 나아요. 그래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야, 이거 막 세팅 이리저리 막 해봤어요. 뭐 한 30분 이상을 예, 시작하기 전에.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 일단은 여기서 오늘 학교 게시판에 학교 공지사항이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 공지사항을 못 보신 분들만 좀 게시판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2번이라고 써주세요. 못 보신 분만. 아직 오늘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수학원님 못 보셨고, 또 다른 분 못 보신 분들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다 본 거죠. 승현학원님도 못 봤고, 다른 분은 피순학원님도 못 봤고, 세 분. 예, 수명학원님도 못 봤어요? 예, 장하십니다. 그렇죠. 예. 못 보셨어요? 5분이나 되시네. 그러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 뭐 1번은 뭐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못 보신 분들만 2번을 남겨달라고 제가 얘기한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봤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16일 어제죠. 어제 공지 내용과 오늘 공지 내용이 약간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14분이 좀 들어와 계시는데 과에서 지금 공지한 내용은 없어요. 학교에서 공지했지 과에서 공지하진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먼저 이제 학교에서 공지한 거는 이제 모든 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제 공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과에서 공지하는 거는 완전히 그걸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변수가 생겼냐면은 지금 학교에서는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4월 15일 전까지는 추석 수업을 안 하겠다고 이미 확정됐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4월 15일 이후에 추석 수업을 할지 안 할지는 4월 첫째 주에 또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이제 이미 폐강돼 가지고 강의를 아예 못한 거죠. 못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체 시험으로 바꿨다든가 아니면은 출석 수업의 장소를 바꿨어요. 추석 수업 장소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막 혼돈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평가라는 게 기존에 출석 수업을 할 분들 출석 수업을 하고 만약에 출석을 못 들었을 때는 그 대체 시험을 하겠다는 게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사회적인 환경에서 출석 수업이 강제적으로 이제 못하는 지경이 되다 보니까 아예 출석을 못하고 대체 시험을 어쩔 수 없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장소가 원래는 서울 지역에서 들어야 되는데 뭐 남부에서 들어야 할 수밖에 없고 저 북부에 가서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학교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추석 수업에서 오프라인 만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한 거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추석 수업을 그냥 없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추석 수업을 아예 없애고 과제물로 가자. 그럼 추석 대체 시험은 어떻게 될까? 대체 시험도 보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요. 출석 대체 시험은 보지 말자. 일단 올해는 출석 대체 시험은 아예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출석 대체 시험은 아예 없고 일단은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래도 출석 수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학과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우리 법학과는 확정되지 않았어야지. 근데 영문학과는 확정이 됐습니다. 영문학과는 학과에서 공지사항이 떴어요. 영문학과는 출석을 안 하겠다라고 공지를 떴어요. 별도로. 그래서
100%다 우리는 다 과제예요, 과제. 하지만 법학과는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추석 장소라든가 대체 시험이라든가 아직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시고 조만간에 며칠 안에 학과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학과에서 발표를 하면은 그때 가서 이게 우리도 아예 그냥 출석 수업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대체 시험을 바꿔주시고요. 그래도 4월 중순 이후에 우린 그 이후에 스케줄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에 의해 가지고 출석 대체 시험은 없어졌는데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출석 대체 시험은 출석 수업을 못 받았을 때 생긴 그 어떤 구제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구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출석 수업을 이제 아예 안 하겠다라는 전제가 깔려버리니까 대체 시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제 그 법조문 해석할 때도 이제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반대로 얘기해서 혹시나 법학과를 예를 들면 아직은 이제 발표 안 했지만 법학과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목은 출석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거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내가 민법 계열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부 다 아니면 한 과목, 두 과목 이런 식으로 일부분 이렇게 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변수를 생각한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출석 수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체 시험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다 과제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영문학과는 그렇게 됐어요. 영문학과는 아예 그 공지했습니다. 과에서.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전 과목 또는 일부 과목, 한 과목이 될지 두 과목이 될지 학년별로 어떤 과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과목은 출석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출석 수업은 어떻게든지 간에 4월 중순 지나서 앞에 있는 스케줄은 없는 걸로 가고 그 4월 중순 지나서 출석 수업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대체 시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출석 수업이 없어졌으면은 이건 학과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발표한 것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발표한 것밖에 없으니까 학교 발표는 그렇게 났지만 이게 완전히 끝난 얘기가 아니에요. 학과에서 얘기하면은 그때는 정해진 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확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시고 조만간에 며칠 있다가 학과에서 발표하게 되면은 그 학과 얘기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학교에서 또 오늘 공지 뜬 게 이런 내용이에요. 동요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제부터 우리 정규 과제물 있잖아요. 정규 과제물은 어제부터 접수를 받았으니까 그 과목을 먼저 우선으로 하세요라고 공지 뜬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규 과정은 어제부터 접수를 받았잖아요. 정규 과제물. 그 정규 과제물을 먼저 작성을 하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만간에 만약에 우리가 출석 수업이 없이 과제물로 간다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다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과제물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부담이 가요. 그죠? 6과목이라는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출석 과제물을 작성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여유를 부리지 마시고 과제물 작성하세요. 요번에는 그 환경이 그러니까 전에는 뭐 벼락치기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뭐라고 안 했는데 요번에 이런 환경이면은 여러분들은 최고 좋은 방법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뒤로 미루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나머지 과목이 만약에 출석 수업을 안 하겠다면 그 과목이 누적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죠. 세 과목이 더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규 과제물 두 과목이든 세 과목이든 이 과목을 빨리 하십시오. 요번 주 내로 무조건 작성한다 생각하고 다 작성 끝내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은 그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그 학교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잠깐 봅시다. 화면을 우리가 잠깐 봅시다. 자, 학교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도 되고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접근한 부분이고요. 접근하면이니까 지금 법학과는 아니죠. 일단은 그 맞춤 정보를 가보세요. 맞춤 정보를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마당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법학과로 바꿀게요. 어차피 뭐 졸업했더라도 이거는 나오니까. 자, 법학과로 이게 대학으로 들어왔네. 자, 법학과로 들어와서
자, 정보마당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이 같을 거예요. 먼저 자 이제 그 나의 정보로 들어와서 요거보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학과 공지사항을 지금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정보도 주겠지만 학과 이런 상황에서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어와 주는 게 좋아요. 학교 홈페이지는 최선 들어와서 학과 공지입니다. 내 공지 이게 일반 우리가 정보마당에 보면은 4개 공지죠. 학교 공지, 학과 공지, 지역대학 공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은 지금 학과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학과 공지에서 내용이 없구나. 그럼 아직 학과에서는 그 공지를 아직 안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학교 공지 봅시다. 학교 공지에 보시면 지금 어제죠. 16일날 어제 보면은 출석 대체 시험 어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지금 뭐 여러분들 확인한 분들은 확인했겠지만 보시면은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을 실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실시하지 않거나 출석 대체 과제물로 제출 안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럼 내용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출석 대체 시험 실시하지 않고 대체 시험 객관식을 출석 대체 과제물로 변경한다. 언제까지? 5월 8일까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법학과에서 공지가 안 뜨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은 5월 8일까지 옮기면 돼요. 어떻게 옮기냐면은 보세요. 신청 방법이 나와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학사 정보 가셔서 수업 시험에 가셔서 출석 수업 유형을 출석에서 대체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보시면 제가 이제 영문과를 바꿔서 좀 볼게요. 보시면 뭐 이미 이건 알지만 지금 그 학사 정보에서 수업 시험 들어가서 여기 있죠. 처음에 나오죠. 출석 수업 유형 변경.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내가 수업 듣는 거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요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대체로 클릭하면 돼요. 간단해요. 조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바꿔주면은 바로 그냥 바꿔주고 난 다음에 어디라면 요 저장 있죠. 요거 저장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저장. 여러분들이 또 요번에 또 실수해가지고 저장 버튼을 안 누르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전에는 이게 전에하고 뭐 메뉴가 똑같지만 요 저장 버튼을 안 누르면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출석 수업 유형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변경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변경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대로 놔두세요. 지금 그대로 놔두시고 5월 8일날 그때 변경해도 시간 충분하니까 그 전까지는 변경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대로. 내가 폐강이 됐다. 지금 4월 초에 내가 원래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수업 못 받게 됐어요. 그렇다고 타 지역으로 옮기지 마세요. 물론 지금 옮긴 분들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예. 그건 옮긴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안 옮긴 분들은 옮기지 마세요.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5월 9일이죠. 5월 9일 전에만 옮기면 되니까 그거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막 조작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5월 8일까지 5월 9일 5월 8일 6시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고 신청 방법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저장이란 버튼을 반드시 누르셔야 돼요. 거기 안 누르면 완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과제명하고 과제 내용은 4월 초에 공지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학과에서 공지할 거 전체에서 공지할 수도 있지만 학과에서도 나름대로는 정리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4월 초에 전체 모든 과가 다 합쳐지겠죠. 우리 일반 정규 과제문을 제출하듯이 이제 이걸 정리해서 학과에서 이제 학교에서 올릴 겁니다. 그때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월 초니까 지금 정규 과제문은 요번 주라도 두 과목이든 세 과목이든 다 끝내세요. 미루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대체 과제문을 제출하게 되면은 여기 보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마감은 5월 22일까지예요. 5월 22일까지입니다. 그냥 5월 22일이 지나면 추가 접수는 어떻게 되세요? 마이너스 1점 감점하겠다는 얘기죠. 30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29점부터 시작하겠다는 거. 이건 정규 과제문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그 추가 제출은 한 번밖에 안 받아요. 정규 과제문은 2번, 2차까지 접수 받는데 만약에 이거 대체 과제물일 때는 지금 추가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그리고 뭐 등기우편 이런 얘기는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그러면 이미 메뉴가 만들어졌어요. 보시면 추석 수업 보시면 여기 밑에 있죠.
제일 밑에 보세요. 출석 대체 과제물 온라인 과제 제출. 이게 나왔어요. 이게요. 메뉴는 만들어졌습니다. 메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시스템만 만들어져, 그러니까 버튼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버튼만 만들어져 있고 아직은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메뉴는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거 그냥 이건 이제 준비 작업을 이미 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다시 이제 공지사항 보시면 학교 메뉴 이제 만들어진 거 보셨고, 그래서 요게 출석 대체 과제물 요게 이제 그 메뉴에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 내용은 우리 법학과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과목이 없다 보니까 출석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학과 있잖아요. 그런 학과는 어쩔 수 없이 출석을 못하는 출석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과들이 이제 대표적인 유아교육학과, 이들은 이제 유치원 선생이라는 자격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록을 보시면 오늘은 이제 공지 뜬 거 봅시다. 오늘은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보세요. 어제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자, 여기서 보시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은 출석 수업 대체 과제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4월까지, 4월 둘째 주라면은 4월 15일 전까지예요. 4월 14일까지 출석 수업을 취소하고 7주차, 7주차 우리가 뭐 몇 주차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건 4월 16일부터 4월 16일 이후부터 출석 수업을 시행할 여지, 시행에 대한 여부가 4월 6일 이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과마다 출석 수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석 수업의 시행 여부는 모든 과가 다 출석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학과는 자격증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이 없다 보니까 출석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법학과에서 공지할 때까지는 어떤 판단도 하지 마세요. 어떤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 세 번째, 대면 교과목 관련 출석 수업 일정은 추후 공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추후 공지가 4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그 4월 초죠. 4월 6일 이후에 공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 강의는 온라인 강의는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은 어차피 기말 시험은 반드시 보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고 진정이 많이 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진정이 많이 될 거니까 기말 시험은 볼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수업을 못 하게 되고 서로 못 만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가 돼요.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됩니다. 동요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동요가 되면은 뭐 이렇게도 안 하고 있고 저렇게도 안 되고 뭐 우리는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올해 몇 명이 안 되지만 신편이 들어온 분들은 더 동요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런 경험도 하나도 못 하셨는데 물론 방송대를 다른 과를 다니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오신 분들은 법학과로 오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우리 학교 경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동요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주위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진정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우리가 대면도 못 하고 오프라인 만남도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당부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학과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지금 출석을 한다 안 한다는 걸 독려하지 마시고 다만 학교 공지만 출석 수업을 안 하고 대체 시험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만약에 법학과에서 만약에 소수 과목이라도 만약에 내가 출석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출석 대체 시험은 있다는 얘기예요. 출석 대체 시험은 있다는 얘기니까 학과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학교는 이래요. 우리가 이제 뭐 알다시피 이게 매 학기마다 이루어졌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거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출석 강의하는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이미 스케줄 자기가 다 만들어 놨겠죠. 그 시간은 비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스케줄 변동부터 그분들은 또 이런 출석 수업을 안 하게 되면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게 그런 것까지도 뭐 우리 법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몇십 명,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몇백 명, 100명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학교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못 해요. 그리고 또 매 학기마다 그분들을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꼭 우리 그 방송대 출석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학교 가서도 출강하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태 해가지고 막 변한다던가 뭐 출석 일정이 변하고 막 없어지고 막 잃어버리면 그분들이 어떤 패턴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쪽으로 막 옮겨갈 수도 있어요. 아, 방송대가 불안하니까 다른 학교 일자리 좀 알아보자 막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학과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 네, 그걸 제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료라는 게 이렇습니다.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아 내가 기말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추석 수업에 대한 경험은 없이 심편이 요번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기말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패턴을 못 찾아요. 못 찾을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높죠.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지금 이제 2학년, 그러니까 1년 정도 경험하신 분들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지금 적응이. 두 학기밖에 지금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학기밖에 없는 경험을 가지고 이번 기말 시험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게 걱정이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패턴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온라인 강의 안 들었던 분들은 일부러 온라인 강의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벼락치기를, 이럴 때일수록 벼락치기는 위험해요. 벼락치기 하는 그 기말 시험을 대비한, 초읽기 해가지고 기말 시험 1, 2주 남겨놓고 공부하고, 이러지 마세요. 요번 학기는 특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엄청난 마이너스로 갈 겁니다. 작용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동영상 강의도 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교재도 일부러 좀 보시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과제물 작성 안 한 분들은 이게 우리가 출석 수업을 과제물로 대체해 버리면은 여섯 과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두 과목 세 과목만 하면 된 거를 우리가 지금 여섯 과목으로 늘어나 버리면은 이건 엄청난 양이 돼 버려요. 엄청난 양이 돼 버리니까 어, 지금 미리미리 지금 있는 주어진 과제물 미리미리 작성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나올 거라 예상 안 했지만 저는 그냥 뭐 과제물 다 한 과목밖에 안 이게 방송대 학부는 한 과목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대학원 때문에 이제 미리 해놨어요. 저는 미리 해놓고 어제부터 이제 제출해가지고 오늘 제출해 놨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궁금한 부분 질문하세요. 제가 얘기한 부분 궁금한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특히 신편이 들은 분들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실 분들 질문하세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학과 공지 하루에 한 번 정도 스마트폰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PC로 들어올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들어와가지고 학교 공지 한 번, 한 번 꼭, 한 번씩은 꼭 확인하세요. 공지 뜨는지 안 뜨는지. 그러니까요, 그죠? 잘하셨어요. 참, 저도 이렇게까지 제가 빨리 과제문을 작성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냥 과제물 뜨자마자 그 주에 그냥 다 작성해 버렸어요. 여기까지 궁금한 부분 없어요? 넘어갈까요? 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게시판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그 22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22분이 지금 들어와 계세요. 질문 없나요? 패스할까요? 다음 넘어가요.
왜, 뭐가 힘들어요? 아, 제가 아까 이것도 얘기를 하지만, 과제물 작성하는데, 이게 지금 사서제라는 이 책을 좀 그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빌려서, 뭐, 물론 사서 봐도 괜찮은데, 이 책이 우리 과제물 작성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뭐 어떤 도움이 되냐면, 제가 이미 들은 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에 제가 작년에 제가 초소라는 책을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초소라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빨리 보는 방법, 그리고 초소를 응용하는 거, 이런 쪽만 생각했는데, 요번에 이 책을 제가 구입한 거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글 쓰는 것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데서 도움을 받으려고 제가 이 책을 샀는데, 이 책은 이제 고병진 교수님이라고, 제주대 로스쿨 교수님이세요. 과목은 이제 우리 기초법학 있죠? 법철학. 예, 법철학을, 전공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독일에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고, 뭐, 알고 봤더니 이제 고대 출신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둘째 치고, 전에 제가 설명을 못했던 부분이고, 요번에 저도 이제 한번 써봤는데, 이거 제가 매주마다 이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왜 대학원 과제를 다 이런 방법을 좀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학교 책이 되든, 중앙도서관에 가가지고 우리가 논문이라든가 학술 자료 다운을 받잖아요.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보실 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내가, 요 구절은 내가 응용을 해야 되겠다. 이 구절은 내가 과제물에다 제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 지렁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밑줄 긋잖아, 이렇게 밑줄 긋지 마시고, 자를 이용해서 자를 이용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그게 뭐 파란색이 되든 빨간색이 되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구별되는 색깔로 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줄을 거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글을 다 읽어보시고, 교재도 마찬가지 해보세요.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체크된 부분만, 밑줄 긋은 것만 딱 보시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내가 필요한 자료만 딱딱딱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내가 글로 옮겨야 되겠다는 방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글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졌던 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앞뒤를 뒤바꿔서라도 글을 어떻게 작성하겠다는 방법이 나와요. 예를 들면 결론이 뒤에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글을 과제물에서 제출해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는 게 아니라, 작년엔 제가 그랬잖아요. 편법하는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주는 건 편법 방법이 아니에요. 요번에도 과제물에 교수님들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기계식으로 옮기지 말아라. 책에 있는 내용을 기계식으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소화해가지고 그 의미를 책에 과제물에다 제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이 되게 되냐면은, 그 밑줄근 부분들을 내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내가 글로 막 써요. 그리고 그 단어들 있죠. 거기 들어가 있던 단어들을 내가 쓸 수 있죠. 단어를 써가면서 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작성하게 되더라고. 작성하게 되니까 이거는 지금 내 글이에요. 다만 거기다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걸 인용은 각주 남겨야 돼요. 그게 인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편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작년에는. 근데 요번에는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을, 그 내용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옮기시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키워드 단어는 내가 쓰긴 쓰는데, 그 의미 전달만 그대로 시키고, 각주는 다시란 얘기예요. 인용은 하란 얘기예요. 각주 달고 참고 문호는 작성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과제물 작성하는데도 빠른 시간에 쉽게 작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서제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졸업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 과제물을 이제 매 학기마다 쓰셔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요번에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계속 과제물도 쓰고 논문도 뭐 그런 식으로 써보려고 그래요, 이제. 예,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책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기말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팁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메타인지를 좀 메타인지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처음 듣는 분도 있겠고, 물론 이제 이 얘기를, 그 단어를 이미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재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지하는데 그게 메타인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듭니다. 내가 민법, 만약에 이제 2학년 채권법이다. 그러면 채권법을 내가 막 공부했어. 내가 안 돼. 많이 아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와 내가 실제로 아는 건 달라요. 이게 어떻게 이 차이가 나오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우리가 기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라든가 내가 과거에 기말 시험 이미 우리는 신편입생 말고 1년 이상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내가 기말 시험 보니까 이상하게 내가 공부한 것보다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나왔다는 원인이 그 메타인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메타인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모르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착각을 할수록 기말 시험의 평가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내가 요 정도 알고 있구나라는 걸 내 스스로가 인접하게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인지하는 것이 최대한 같아야 돼요. 그거 얼마큼 같으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도 기말 시험의 결과물도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미 경험한 분들은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는 분들 이해 되실 거예요. 제 얘기 이해 되셨나요? 만약 이해 되신 분은 1번이라고 좀 체크해 주세요. 1번. 네, 오케이. 1번. 네. 종성은 됐고. 또, 예, 되셨고, 예,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2번을 쳐주셔도 돼요, 2번. 이해 안 되시는 분.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2번. 다 이해하셨네요. 예, 다 이해하셨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넘어갈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글쓰기, 매번마다 과제물 나오는 게 있고, 또 기말 시험 평가하는 게 있고, 이 두 가지는 계속마다 우리는 체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수를 활용하는 방법과, 메타의 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내가 인지해서 가느냐가 여러분들은 이제 기말 시험 대비, 또 과제물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공지사항부터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공지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백상훈 학우가, 상법을 원래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로 됐었죠. 그렇죠? 요번에 상법 신청한 분, 상법 신청한 분 1번 남겨주세요. 2학년 분들은 다 상법 신청했을 것이고, 2학년이 아닌 분들, 상법 신청한 분들 있으면 좀 체크해주세요. 2학년이 아닌 분. 예. 2학년 분들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2학년 과목 그대로 배우시니까. 그 상법을 이분이 요번에 엉망진창이 된가 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업무도 그렇고, 지금, 이분은 또 사회복지에서 지금 실습이고 뭐고 다 그냥 막 수업되는 바람에 엉망이 돼버렸대요, 지금 본인이. 그래서, 거꾸로 지금 5학년을 다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은. 5학년을 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저번 주가 원래 토요일 날 상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슬쩍 이제 조심스럽게 4월 달을 이렇게 넘어가서 스터디 해주면 어떻겠냐고 혹 들어갔다가 혹 하나 붙여서 왔어요. 네. 뭐 5학년까지 다닐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상법을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겠어요.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예, 상법 선택한 분들 아시겠죠? 예, 상법 제가 할게요. 예, 어떻게 본인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에이,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상법 하나 해방되나 싶었던데 에이, 그래요.
상법 강의로 정리할게요, 제가. 아유,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뭐, 민법이라 생각하고 해야죠, 뭐. 도움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변수가 생겼고요. 이거는 제가 특별히 공지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학년별 단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혹시나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 물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거기다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예, 아무튼 그분이 지금 나하고 똑같이 4학년이고, 이제, 전체 수석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분인데, 5학년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책임이 커요. 멀쩡한 양반을 사회복지 공부하라 그랬지, 저기 평생교육학과 과목 들으라 그랬지, 나처럼 똑같이 160몇 학점 받으라고. 왼수입니다, 왼수. 선배가 왼수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5학년도 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법을 더 이상 내가 부탁을 못 하겠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뭐 지금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예. 그 어떻게? 그 대신에 졸업해서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졸업해서. 졸업해서 해달라고. 예. 내가 요번엔 땜빵을 하겠지만, 졸업해서 반드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졸업해가지고 고대호라고 꼬시려고 했는데. 아무튼, 자, 이제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을,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이제 얼굴 포지션은 좀 작아지고, 전체적인 배경이 좀 넓어졌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화면이, PC 화면으로 만약에 전환되더라도 제 얼굴을 좀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나오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방법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고, 칠판에, 만약에 칠판이 나오더라도, 칠판을 이제 이 화면에 겹치게 하는 이런 스킬도 제가 계속 시도해 볼 거니까, 점점 이제 강의하는 구조죠. 강의하는 화면 구조가 점점 좋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면 여기저기 막 동영상 강의가 많잖아요. 듣다 보면은 화면 구조가 좋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참, 여기, 제가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하나 구하고 싶은 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회원이 아닌 분들도 제가 초대했어요. 어떤 분을 초대했냐면은, 우리 카페에 주니언이죠. 우리 법학과를 다니시는데, 우리 카페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 아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도 어차피 이런 지금 출석 수업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요 강의는 제가 실방송은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잠깐이니까 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회원이 아니지만 우리 저스티스 회원은 아니지만 이 변화된 이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여러분들 학업에 공부하시는데 좀 어렵지 않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단체 총 7명한테 보냈어요. 들어오셔서 한 명은 휴대폰 번호를 제대로 안 남겨가지고 제가 문자를 못 보냈고 나머지 7분을 제가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들어와서 계시는 분도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예, 준회원. 예. 예,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요 방송만 들으라고 제가 준회원. 그래서 거기에 담겨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제가 7명한테 문자 보내서 요 방송은 좀 들으라고 제가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 거 과제물 요 부분 우리가 이제 출석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거 과제물을 대체했을 때 어떻게 이제 수습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제 학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했습니다. 아니 카페 자료는 못 보죠. 근데 요 실방송만 들은 거예요. 실방송만 제 실방송만 요것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카페 자료는 못 봐요. 이게 만약에 녹화를 떠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떠놓더라도 그건 못 보죠. 예, 우리 정의원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뭐 요까지 질문 있는 분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여기 얘기한 거. 그래서 또 보태면은 화면 구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에는 제가 여기 노트북 위에다가 이렇게 캠을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캠이 저쪽 멀리 있습니다. 지금 저쪽 멀리에다 뒀기 때문에 지금은 책상에다 올려놨는데 조만간에 이제 삼각대를 좀 하나 사서 삼각대에다 이렇게 세워놓을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장비도 지금 몇 개를 구입했는데 삼각대를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양해를 좀 구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선 대표 장비를 아직 구입을 못했거든요. 구입을 못했는데 제가 주문하려고 장바에 담았던 게 품절이 돼가지고 장비 교체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변수죠. 지금 삼각대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김영선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부분을 정리가 되면은 다음 주부터 김영선 대표님이 온라인 강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빠르면 내일, 늦어도 내일 모레는 주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지금 집행부분들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게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인아님은 우리 준혜 회원인데 제가 일부러 이 방송을 제가 들으라고 했어요. 들으라고 해서 지금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 요번에 원래 추석 수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추석 수업을 다 없애고 추석 대체 과제물로 다 바꾼다고 좀 해요. 그래서 법학과 공지에 뜨면은 매일 우리 방송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학과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매일 확인하셔서 혹시 공지가 올라오면 그 공지 내용을 보세요. 아마 제 예상에는 우리 법학과는 자격증 시험에 관련된 과목이 없다 보니까 출석 수업을 안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 높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두 과목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과목만 해당되는 과목만 출석을 하든 아니면 출석 대체 시험을 보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일괄적으로 안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카메라 마사지가 뭐죠? 법이 궁금해서 법학과 편입을 하셨다고요? 어려워요. 편입을 하셨으면 더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혹시 1학년 과목을 선택하셨나요? 편입 들어오셔서? 지금 3학년 그대로 그냥 가시나요? 아니면 1학년 과목을 선택한 과목이 있나요? KYH2020 예? 지금 누군지 한글이 없어서 누구죠? KYH2020 분은 성함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 마사지 받은 게 아니고요. 좀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100m 미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자,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3학년 과정을 그대로, 지금 과목을 선택하셨나요? 아니면 1학년 과목도 선택하셨나요? 마사지 아니에요. 멀리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다 들이대면 안 돼. 쭈글쭈글한 게 막 보여서. 그래서, 음, 자, 그럼 이제 대답해주면 그때 제가 또 진행하는 거고, 일단은, 그래서, 이래요. 삼각대를 좀 사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하지만, 매일 이럴 때일수록 매일 한번 학과, 우리 홈페이지, 방송대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법학과 공지를 꼭 한번 확인하고, 공지가 올라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당분간은 체크해 주세요. 요번 주 내로 아마 공지가 떠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요번 주 한 주만이라도 매일 좀 체크해 주세요. 자, 질문이 없나요? 다음에 또 넘어갈까요? 자, 질문.
예, 그러니까 3학년 편입 들어온 분들은 지금 그 수강 신청할 때 1학년 과목을 혹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좀 게시판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다른 분 질문. 지금 준회원 중에서 우리 회원이 아니지만 여기 들어오신 분 중에서 뭐 1학년은 상관없지만 2학년, 3학년 편입 들어온 분 중에서 그냥 학교에서 뜨는 과목 그대로 그냥 한 건지 아니면 1학년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 아, 그래요? 2학년 편입 들어왔는데 잘하셨네요. 지금은 3개는 기본적으로 하셨군요.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얘기 자꾸 물어보냐면은 이래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신편입 분들 우리 회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우리 회원분 중에서도 편입 들어온 분 있으니까. 그리고 1학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입 편입생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전공 과목이 과제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전공 과목이 과제물로 바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전공 과목도 모르는데 과제물 어떻게 작성해 이런 얘기가 돼버린다고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내 숙제죠. 뭐 어떻게 내 숙제지 뭐 뭐야 그럼 그죠? 한 번 더 해야죠. 과제물 전공 과제물 또 한 번 더 해야죠. 참 수지 맞았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네? 지금 그 신편이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뭐 법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과제물부터 뜬다는 얘긴데 이거 어떻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냐면은 교수님들이 과제물에 대한 기초 간단하게라도 동영상을 지금 찍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나마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사실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관련 과제물 쓸 수 있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그 부분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시간 정도 강의를 한다든가 강의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과제물 쓸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아마 동영상을 작성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나름대로 알려는 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제 4월 초에 나온다 그러잖아요. 4월 초에 그 과제물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전공 과목에 대한 과제물 작성, 그러니까 출석 수업이죠. 출석 수업에 대한 과제물이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실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금 나와 있는 정규 과제물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오늘요. 오늘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아니 요번 주에 반드시 끝내셔야 돼요. 다음 주 됐는데도 저 아직 과제물 작성 못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요번에는 안 된다고. 다음에 추가 과목이 나온단 말이죠. 세 과목 이상이. 그래서 세 과목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예. 그 벼락치기 하는 분들 꼭 명심해 주세요. 그 습관이기 때문에. 예, 꼭. 아니. 오늘 아니고 요번 주. 나도 오늘 얘기를 깜짝 놀랐어, 내 자신이. 예. 날사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니어 분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에 있는 내용을 못 들었다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은 우리 그 추석 수업도 못 들으셨고 법학과 과목을 수업도 못 드시고 내용도 모르는데 뭐 과제문을 작성하는 건 굉장히 이건 날벼락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뭘 알고 과제문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교수님들이 최소한 1시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아마 띄우지 않을까 학년별로 띄우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듣고 과제물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추석 수업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과제물로 모든 게 대처가 됐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저도 이제 과제물 내용을 보고 그거보다 이제 뭐 교수님이 동영상을 얼마나 빨리 만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 나름대로 내용이 나오면 바로 과제물 추가 과제물이죠. 추가 우리 그 수업 대체 과제물이 나오면은 내용이 나오면은 바로 실방송 할게요 제가.
그러면 전보다도 아마 그 1시간 가지고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명해 주고 막 이렇게 작성해야 되니까. 그리고 심편입 분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만 제가 작성할 수 있는 방법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준회원 분들도 혹시나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처럼 제가 문자 한번 다시 한번 보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정을 작성하는 방법도 같이 곁들여서 요번에는 그 학년마다 1시간씩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더 길 거야 아마. 더 길 거니까 그건 제가 시간적인 시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볼게요. 4학년은 뭐 쉽죠. 아니 4학년 요번 과제물이 아니라 이제 추가로 나올 과제물. 예. 요번 지금 정규 과제물은 4학년은 좀 쉽게 나왔어요. 내가 봐도. 3학년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 2학년들이 좀 어렵죠. 왜냐면 교양 과목이니까. 근데 3, 4학년은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전공 과목들은 좀 쉬워요. 왜? 법을 좀 배웠기 때문에, 특히 배웠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법을 배웠기 때문에 좀 쉽다고요. 물론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안합니다. 이거 쉽다고 얘기해서. 예. 자, 질문 없나요? 지금 넘어갈까요? 그러면요. 다음으로. 소송강제집행은 사실 제가 강의했던 내용도 있으니까 그거 들으세요. 그것도 들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번에 소송강제집행은 작년에 비해 제가 작년, 재작년, 그 전년 3년 동안 제가 소송강제집행 과제물 제가 썼거든요. 일부러 제가 썼는데 요번이 가장 쉬워요. 그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요번에 가장 쉬워요. 이게 1, 2학년이 좀 어려워요. 교양 과목이고 좀 1, 2학년 과목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예, 강의 도움됐다니까. 예. 그런 거는 좀 많이 올려주세요. 지금 이런 게시판에다가 거기 뭐 카페 데도 올리지 마시고 이런 게시판을 이용해서 도움됐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아까 저 사서제라는 이 책 여러분들 도움 많이 돼요. 정말 도움됩니다. 꼭 그것도 이용을 해주세요. 자, 됐나요? 지금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좀 다른 걸로 넘어갈까요, 이제? 지금 막 들어오신 분, 준혜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대답해 드릴 테니까 글 남겨주세요. 좀 늦게 들어오신 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동영상을 또 못 보니까, 준혜원이기 때문에 못 보니까 지금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만큼 대답해 드릴게요. 자, 다른 분들 질문 없나요? 자, 지금 얘기는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됐다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은 2번을 쳐주세요. 자, 과제물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가지 마시고, 요번 주에 다 끝내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요번 주에 다 끝내세요. 3월 말까지 가지 마세요, 절대로. 3월 말까지 가지 마세요. 예. 요번에 특히 그래요. 요번에 특히 3월 말까지 절대로 가지 말고 요번 주에 다 끝내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번 주에 다 끝내세요. 무조건 그런 목표 두세요. 시간이 없다는 전제라고 하더라도.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원래 안 하거든요, 얘기를. 뭐 벼락치기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근데 요번엔 그렇지 않아요. 좀 심각해요. 과제가 6개라는 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아니, 요번 정규 과제. 제가 4월 초에 추석 대체 과제물이 그때 이제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정규 과제물이죠. 정규 과제물 어제부터 접수 받았죠. 예, 어제부터 접수 받았으니까 어제부터 접수 받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예. 그래서 모든 학년 과제물이 될 수 있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예, 예.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 이제 과제물은 이제 이걸로 이제 일단락 하고요. 과제물하고 이제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뜨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실방송으로 전공 과목 위주겠죠. 그때는 모든 게 다 우리가 출석 수업이 대부분 이제 전공 과목 위주니까 그게 만약에 과제물로 되면 그때 제가 다시 실방송을 해가지고 제가 풀어드리고 자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카페에 들어와봤자 뭐 이게 뭐 카페에 글 올리는 게 이게 뭐가 있는지 막 일일이 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최신 글이라는 그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잠깐 제가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시면 우리 카페잖아요. 카페에 이렇게 이제 화면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일이 뭐 새로운 게 없나 하고 버튼을 클릭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면은 최근 글 보기라는 게 있어요. 최근 글 보기. 이 보이죠? 최근 글 보기 요것만 한번 클릭하세요. 최근 글 보기만 하면은 최근에 변화되어 있는 글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최근에 어떤 글이 좀 올라왔냐면은 보세요. 글쓰기 동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1학년 분들 보세요. 지금 1학년 신입생들은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클릭을 해보면 이건 어떤 거냐면은 글쓰기 영상인데 이거는 누구 영상이냐면 예전에 이분이 강의를 오래 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유료였거든요. 지금은 무료로 강의를 올렸어요. 강의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지금 강의를 무료로 올린 걸 제가 알고 여기다 링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방송을 들어보세요. 대박. 10분밖에 안 지났어. 선전 나온다.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지식해설가 권우규입니다. 자, 이제 글쓰기 2부로 들어왔습니다. 2부가 1장, 2장, 3장, 3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분간 봐야 될 1장, 요 1장이 훨씬 까다로운데요. 단어에 관한 얘기예요. 단어. 자, 이분이 2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분이 보시면 단어가 모이면 이제 문장이 되겠죠. 문장에 관한 얘기고. 보시면 이제 시간을 보면은 문장이 10분 내에요. 단락이 되는 거죠. 시간도 매 강마다 짧아야죠. 이런 순서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의가 많은 게 아니라 다 합치면은 제가 하는 강의보다 적어요. 시간이. 하지만 이제 다시 볼까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링크 걸었으니까 1학년 분들 여기 와서 보세요. 다시 볼게요. 우리 최근 글 볼게요. 최근 글에 보면 1학년 글쓰기 영상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건 계속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지금요. 하지만 여기 1부는 강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1부 강의부터 들으시면은 이 강의뿐만 아니라 자료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여기 글쓰기 강의 노트 PDF 파일이니까 요건 출력해서 같이 자료를 보시면 물론 제가 정리한 자료도 있지만 이분은 요점 정리라 해야 되나요? 키포인트만 찝어줘요. 키포인트, 그냥 좀, 노골적으로 찝어줘요. 노골적으로. 예. 제가 작년에 오프라인에서 글쓰기 막 알려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라. 똑같이 비슷하게 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데, 어떤 강의를 제가 올렸냐면은 1학년 글쓰기, 2학년은 생명과 환경, 그리고 2학년 한국사 이해, 우리 다 스터디 안 하는 과목이죠. 이 과목을 지금 이분이 해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도 지금 안 올랐지만 1학년 세계의 역사도 조만간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도 제가 이렇게 올릴 거예요. 제가 올리면은 1학년 분들은 이렇게 참고하시고 아무튼 최근 글 보기 클릭하세요. 일일이 다 메뉴 보지 마시고 최근 글 보기 보면은 최근에 업데이트 된 것만 쭉 봅니다. 볼까요? 4학년 법사상사 강의 법사상사 내용 이거 지금 얼마 전에 했었죠. 얼마 전에 했던 걸 제가 편집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디테일한 편집이 아니라 그냥 잘라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리고 강의로 법사상사 강의로 올렸죠. 3월 10일에 올렸죠. 그리고 헌법의 기초 강의 교환해가지고 지금 4강까지 올라갔어요. 4강을 올렸어요. 여기 보시면 헌법의 기초 보시면 지금 이게 헌법의 기초가 1학년들 헌법의 기초 이 과목 선택하신 분들 보면 제가 강의를 1강, 2강, 3강, 4강에서 지금 계속 올라와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민열 교수님이 강의를 다시 한번 지금 온라인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때 강의 올 때마다 제가 정리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올리고 있어요. 최대한 그 강 해가지고 계속 올렸으니까 4강까지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HWP 이거 한글 파일 다운받지 마시고 PDF 파일, 이 PDF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그러면 폰트가 안 깨져요. 글자 폰트가 안 깨지니까 요거를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강의할 때 그 PPT 파일이 그대로 그냥 그 정리인 거죠. 제가 그 편집했잖아요. 편집해가지고 그건 강의로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제가 계속 편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임윤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헌법의 기초는 교재하고 이 강의록 있죠. 지금 내가 정리한 거 이 강의록하고 그 워크북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 대신에 교재에 있는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습 문제 있죠. 강의할 때 나오는 연습 문제 여기 안에서 100% 나와요. 교재 지금 이 강의록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 목록을 보시면 여기 여기 연습 문제, 예. 헌법의 기초 강의 연습 문제, 강의 교환, 그 다음에 그 교재, 여기 세 개에서 100% 나온다고 했으니까, 워크북에서 안 나와요. 그거 워크북에서 그냥 엉뚱한 데서 공부하지 마. 그리고 또 기출문제 공부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그냥 요령이라는 게 그래요. 안 나오는 데 가서 계속 파헤치고 있으면 안 돼. 예, 안 나오는 데 가서 봐서 뭐 할 거예요. 예, 백날 봐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헌법의 기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 보시면 제가 업데이트 된 글을 이렇게 보시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요령이 없으면은 매번마다 그냥 일일이 클릭하는 거야. 이게 업데이트 된 게 있나 없나. 왜 하루 지나면은 U가 없어지잖아. 이게 메뉴에. 그러니까 뭐 이게 혹시나 어제 그저께 올린 게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최근 글 클릭하면 그냥 최근에 업데이트 된 내용만 보시면 되는 거야. 다른 내용 보지 마세요. 예, 시간도 없는데 뭐 일일이 반복된 걸 뭐하러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카페에 들어오더라도 최근 글 한번 클릭하고 내가 필요한 자료가 올라온 게 있네 없네 판단하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예, 여러분들 이거 카페에 별로 없네 하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아예 안 들어오는 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은 정도 들어오는데 와서 계속 이것저것 뒤지지 말고 최근 글 한번 클릭하고 없네 하고 팍 나가시면 돼 그냥. 예, 시간도 많이 안 들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다른 분들도 아셨죠? 우리가 좋은 이런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셔. 내가 볼 때는. 예, 활용을 안 하는 거 보고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 꼭 활용을 하세요. 나는 지금 시간 들여가지고 짬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해요 지금. 예, 여러분들은 저만큼 안 봐 사실. 예? 자료 뭐 올라온 거 보시겠어요? 엄청나게 그냥 예? 할 줄 몰라. 나 이제 컴퓨터 모를 거야 이제부터. 예? 여러분들 나 이제부터 컴퓨터 모를 거야. 나도 이제 할 줄 모를 거야. 아는 게 죄, 아는 게 죄. 모르는 게 힘, 아는 건 죄. 안 그렇습니까? 아는 건 죄 같아. 나 이제 모를 거야 이제. 모르고 싶어. 이제 막 동영상도 이제 이렇게 편집한 이 화면 구성 보세요. 이게 내가 점점점 알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참 미치겠네. 뭐 어차피 알고 싶었어요 사실은. 더 배워야 돼요. 아직은 이제 이거 가지고도 만족할 수는 없죠. 더 이제 어차피 더 배워서 구조를 더 맞춰야죠. 자,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고요. 자,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카페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학교 동영상을 보실 때 요령껏 보세요. 요령껏. 제가 여기는 이제 동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도 있고 동영상을 아예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동영상을 그냥 그때그때 보고 수면제용으로 틀어놓고 잠자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동영상 틀어놓고 잠자기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동영상 틀어보세요. 30분 나도 자요. 잠자기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냐면 틀어놓고 뭐 집에서 아니면 다른 일을 하죠. 틀어놓고 다른 일 목소리만 듣는 거야 그냥. 다른 일을 하죠. 하면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경험자죠, 저도. 예.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아예 동영상을 안 봤어요. 100%안 보고.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동영상 하나도 안 봤냐고. 예. 뭐, 시험에 자신 있으면 안 봐도 돼요. 저는 그거 안 보는 걸 권해요, 사실. 책을 보고 이해하는 걸 권해요, 사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법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교수님 강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 예, 준회원으로 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 룰이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일부러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석 수업도 못하고, 전공 과목도 지금 수업 들을 길도 좀 막혔고, 오프라인 듣는 것도 좀 막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이 강의는 듣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제가 초대한 거니까, 저희 글을 못 보시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지금 글쓰기라든가 이런 거는 외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다 오픈해놨어요, 제가. 지금 1학년 아까 교양 있잖아요. 글쓰기라든가 뭡니까 글쓰기밖에 없었나요? 나중에 세계 역사라든가 이런 걸 만약 뜨게 되면은 그거는 제가 오픈할게요. 그건 제 글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걸 링크해 왔기 때문에 그건 제 자료가 아니잖아요. 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오픈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준혜원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그거는. 예. 그거는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자체에서 만든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오픈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다른 질문.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동영상 부분을 이제 들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들으시긴 하는데, 이래요. 만약에 내가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서 목소리만 듣는다. 동영상 들은 거 아니에요. 난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체크하고 넘어가냐면은, 제가 아까 메타인지 얘기했죠. 메타인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메타인지가 대표적인 이 갭이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니, 난 동영상 열심히 들었는데, 나 알 것 같아. 했는데 기말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그냥 들은 것 뿐이야. 예. 들은 것 뿐이라고 그냥. 내가 이해 못했어. 하지만 동영상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들었다라는 걸 인식해, 본인은. 뭐예요? 난 공부했다라고 인식한다고요. 그걸로 나는 기말 시험을 대비했다라고 착각하시면은 그거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메타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제가 동영상 얘기를 끄집은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러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있으실 거예요. 요번 학기부터는 그런 경험하지 마세요. 예, 절대로 그런 경험하지 마세요. 제 얘기 이해되시죠? 그거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만 하면 돼. 내가 이해를 못했다. 그럼 모르는 거야. 그냥 모르는 거라니까, 그냥. 그게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려고 막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죠? 근데 내가 안주한단 말이죠. 요 정도면 뭐 과락은 면했어. 예. 과락은 면했어. 안 되죠. 과락 면하는 게 아니라 과락이 나죠. 과락이. 예. 저는 사실은 이게 그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난 모른다는 걸 정확히 알아요. 1학년 때부터 민법을 내가 60점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난 과락 날 줄 알았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 거 모르잖아요. 저기 청심 스터디 가서 내가 맨날 들었거든. 그래도 모르겠어. 예, 모르겠더라니까 그냥. 그래서 60 몇 점 맞았죠. 예. 내가 생각으로 점수 잘 나온 거야 사실. 근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이제 이해했어. 그리고 시험 보면 무조건 90점은 넘겨야죠.
그게 메타인지예요. 그걸 얼마큼 잘하느냐 따라서 결과,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경험한 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경험한 분들은 계속 그걸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상하다. 왜 내가 했는데 왜 안 나왔지? 그 경험을 이제 정확히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아, 메타인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제대로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제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지. 특히 동영상. 그리고 책을 보고도, 난 책 한 권 읽었어. 이게 아니라, 난 책을 봤는데 이해를 했네? 난 이해가 안 가네? 이걸 인지해야 돼, 이걸. 예.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계속 스터디 강의를 하니,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프라인 만나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이럴 때 제가 막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죠. 볼 때는 이해했는데, 만약에 덮어서 내가 일주일 지나니까 이해 못해?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을.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 되면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잖아. 내가 알려면은. 이해하고 내가 이거를 계속 인식하고 있으려면은 뭐예요? 안다라고 인식하려면은 나밖에 모르잖아, 그거를. 나밖에 인지를 못 하거든요. 남들은 모르잖아,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내가 직기에서 그랬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오니까, 그 짧은 시간에 기말 시험 다 보고 나면 다 잘 본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얼굴 보면 있죠? 다 잘 본 것처럼 보여. 예. 그리고 왜 점수가 공개 안 되니까, 예, 우리 일반 대학은, 몰라,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교수 게시판 있잖아요. 그 강의실 거기다 옆에다가 게시판 있으면 거기다 붙여요. 이름이 쭉 나와. 어떤 사람 A뿔, A 이렇게 쭉 나와, 이게.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 학교는, 저는 그랬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떤 학점을 받았다, 이걸 다 알아. 예, 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 보면 다 잘 본 것처럼 보여.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 스터디만큼은 우리는 그거는 합시다. 내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거는 합시다. 왜 홀이에요? 오프라인 학교, 지금 최근에 학교 다녔던 분들 그러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서 최근에 학교 다녔던 분들 그렇지 않았나요? 예전에 저는 80년대, 86학번이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예.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더 했어요. 우린 남자 여자 학교가 달라가지고 지금 남녀과학이지만 학교가 달라가지고 시험 점수 나오면은 남자 학생들 점수를 여학교에다 붙였다니까. 창피할 놈들 창피하라고. 여자에 있는 그 점수는 남자 학교에다 붙이고 막 자극하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오픈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물론 이제 그거는 서로 이제 감출 거는 알리지 말을 거 알리지 말고 이래야 될 개인정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내 자신밖에 몰라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밖에는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냐라는 걸 나밖에 모르니까 그 인지할 수 있는 그 테크닉,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부터는 제대로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을 지금 주문하려고 지금 장바구니에다가 제가 한 3권인가 4권인가 제가 장바구니에 저장해 놨는데 조만간에 이제 책을 구입하려고 메타인지 관련된 책을 제가 한꺼번에 사서 쭉 보고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만간에. 그것도 저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얘기했지만 저 교육 쪽에 관련돼서 관심도 있어서 또 이제 대학원들도 교육 쪽에 관련된 거라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좀 또 배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저희 이게 그런 경험은 내가 계속 하고 있었지만 그런 개념은 없었죠. 예, 그거는 알고 있었지만. 예. 자, 요거 이제 여기까지 질문.
여러분들 이제 13분 남았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13분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죠? 도움 된다는 분 1번. 와, 이게 뭐, 피드백을 못 받으니까 도움 되시는 분 1번 좀 남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0번을 눌러주세요. 0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저도 더 많이 이제 알게 되면 그때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그걸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그 스타일들을 공부하시면 돼요. 예. 다른 거 뭐 있나요? 요번 이제 그 과제물도 쓰는 방법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돼요. 굉장히 도움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표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 넘어가 버리고, 그 표절이 완전 없어져 버리니까 예전 같으면 제가 막 그 뭐 편법을 이용해라 막 이랬는데 편법 이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표절도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예, 인용은 다 달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은 굉장히 단축되고. 그래서 사람이 찾으니까 나오네요. 찾으니까. 저도 이제 자꾸만 뭐 책은 써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책을 건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써야 되나 지금. 어떤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 많이 하는데 많이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게 눈에 들어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좋다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제가 먼저 경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이제 요게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하나만 이제 더 얘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오늘은 뭐 급하게 제가 이제 급방을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급하게 만났는데, 그래도 오늘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학년별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14명, 15명 이렇게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25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을 전혀 만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중순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됐어요. 자, 수업을 안 하겠다고 얘기되면은 여러분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또 자극도 받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신편입생들은 더 그렇죠. 또 만나면 또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또 이제 서로 친분이 있으면 또 전화상으로, 또 지금은 뭐 전혀 알지도 못하니까 전화하기도 그렇고, 카톡에다 내가 글을 좀 남겨도 괜찮은 건지 고민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요번 기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신편입 분들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고작 해봤자 글로 이제 뭐 카톡도 글이잖아요. 글로 남기다 보니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100%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안 되니까 일단은 이럴수록 지금 그 학년별로 임원분들, 뭐 이렇게 팀장님이든 뭐 우리가 대표든 부대표든, 우리는 팀장님, 제가 이제 대표든 부대표든 제가 볼 때는 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연락 체계망, 그리고 궁금한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 뭐 저한테 전화하는 것보다 저한테 좀 문자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화보다는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문자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할 상황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전화해서 제가 통화해서 해결할게요. 그 대신에 그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많이 걱정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스터디라는 부분으로 가는 이유도 그런 소통을 하면서 서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존재네. 우리는 웬만하면 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내가 사회생활만 계속하고 이걸 소통을 안 하면 우리가 학생이라는 걸 신분을 잊어먹어요. 신분을 잊어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서로 대화를 한다던가 뭐 궁금한 거 있고 막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계속 학생이라는 신분을 잊어먹지 않게 돼 있고, 그런 신분을 잊어먹지 않게 됨으로써 자극을 하는 거죠. 내가 계속 강의를 못 듣고 있네. 내가 지금 책을 못 보고 있네. 그러면서 약간의 그렇다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약간의 내 스트레스를 약간 주면서 긴장을 하는 거죠.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그 한 달 이상을 우리가 이제 못 만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봐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위험하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화상. 그리고 또 심편의 분들은 아직 얼굴을 모르니까 더욱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회장님하고 통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그 관계를 좀 유지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한다는 그 신분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력물을 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요번에 이제 출력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누구는 출력물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자체에서 출력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자체에서 만약에 자체에서 만약에 출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편집한 파일은 PDF 파일로 출력을 하세요. 그리고 내용이 50페이지가 넘어가면 호치키스로 이렇게 묶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호치키스 R이 200페이지까지 묶을 수 있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50페이지 넘어가더라도 50장이 넘어가더라도 그 굵은 걸 다 스테플러로 해가지고 200페이지까지 묶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찝어서 드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나누세요. 장을 나눠서 출력해서 묶으세요. 예. 집게는 이렇게 이탈이 되더라고요. 집게는 이렇게 너무 투박해요. 호치키스만큼 스탬플러 이용하는 만큼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다 해서 드리면 참 좋겠는데 먼저 임시방편으로 내가 1, 2장은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내가 출력하는 걸 받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게 전체를 그 두꺼운 거를 일일이 다 하시면서 하지 마시고 내가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 먼저 보고 뒤에 있는 거는 좀 출력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내서 출력해서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이제 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뿐이지 순차적으로 출력해서 드리는 거는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왕래를 못하는 것 뿐이지 여기 좀 지나고 나면은 뭐 여러분들이 거꾸로 근처에 와서 뭐 학교에다 내가 거기다 이제 거기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동에 와서 그냥 아예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가능하니까 무리하게 너무 내가 다 출력해야 되겠다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파일도 제가 작성했던 건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출력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면은 뭐 저는 수고를 좀 덜어서 좋지만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처리를 못하는 경우를 제가 겪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스탬플러 그거 큰 거 200장까지 묶을 수 있는 걸 일부러 샀어요, 제가.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산 거 이거 써야죠. 예. 사실 이거 뭐 책을 내가 이제 글을 쓰게 되면은 스탬플러 이거 그런 게 필요해서 제가 샀는데 유용하게 써요, 지금은. 여러분들 출력물 줄 때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두꺼운 거는 좀 어려워요. 그거를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자체에서 출력한다는 분들 이해하셨죠? 제 얘기 이해되신 거죠? 예, 출력하시겠다고 했던 분 중에서 제 얘기 이해되신 분들 1번만 좀 남겨주세요. 나머지 출력물 받겠다고 하는 분들은 글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시판에도 글 안 남기셔도 돼요. 예.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미리 앞에 부분 일부분만 출력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출력해 달라고 하면 제가 출력해서 드리면 되니까. 예. 하지만 미리 이제 앞에 부분만 뭐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자, 이제 그거는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 뭐, 그때마다 한꺼번에 제가 뭔가 막 소통하기 너무 어려워서 이 방송을 빌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출력물을 뭐 받아가고, 뭐 이런 거 생각도 못했던 거죠. 변수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요번 학기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가봅시다. 그리고 뭐 다음 학기는 좀 더 좋은 그 소통의 방법이 또 나오겠죠. 네. 예, 그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질문을 해주세요. 예, 질문을 해주시고 뭐 제가 계속 물어보지만 이제 질문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니까 오늘은 뭐 스터디하는 그런 과목 스터디하는 게 아니라서 게시판을 보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준회원으로 계시는 분도 서슴없이 질문할 거 질문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여기 회장님한테, 카페 회장님한테 질문하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만, 예,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없나요? 이제 28분인데, 2분 남았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을 하는데도 그렇고 과제물 작성하는데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카페 활용하는 거 특히 이제 카페 활용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요령껏 하시고 출력물 우리 공부하는데 인쇄물 프린트물 같은 경우도 좀 본인이 직접 한다는 것도 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지금 이제 28분입니다. 2분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봐도 화면은 참 괜찮네요. 이렇게 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저번에 얼굴만 너무 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저 앞에 있는 동영상 찍었던 거 다 지우고 싶어. 예. 자, 이제 들어갈 분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저희 가끔 이런 시간 좀 잡을게요. 가끔 이제 필요하면은 이런 시간 좀 잡을게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자, 이제 들어가세요. 예, 쭉쭉쭉 나가세요. 예, 나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예, 고생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예, 쭉쭉 나가세요. 들어가세요. 예, 여쭤보세요. 예, 물어보세요. 시간 오버해도 제가 대답해 드릴 거니까 천천히 물어보세요. 예, 자, 이제 가실 분들 가시고, 예, 질문 하세요. 저희는 이걸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들어오신 거죠? 장혜나님은 요번에 들어오신 거죠? 방송대 경험은 없으신 거죠? 지금 프린트물을 물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서울 지역, 예? 그러시구나.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참 도움도 못 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하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서울 지역 대학의 후문 쪽에 있으면 그 서점이 하나 있어요.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자료를 팔아요. 근데 그 자료 사지 마세요. 그 자료 파는데 자료 사지 마세요. 제가 도움도 못 드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 자료를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자료가 과거 자료고 또 뭐냐면은 그 자료가 도움이 안 되는 자료가 많아요. 자료가 도움이 안 되는 자료가 많아서 오히려 그 자료로 인해서 제대로 공부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제작이 이거 지금 강의록이라든가 이런 정리한 것도 다 제가 정리하고 또 예전부터 이제 이거 최근 자료죠. 최근 자료. 지금 헌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강의가 막 올라온 거잖아요. 그거 이제 재편집해 가지고 요번에 요번에 이제 제가 재편집해 가지고 드리는 거라서 시중에 없어요. 시중에 없고 이렇게 최근 자료를 편집해 가지고 드리는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런 걸 매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과제가 아니라 제안 있죠. 제안서 제출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제가
일을 근무를 하면서 이 편집하는 스킬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최대한 자료를 압축해서 만드는 그런 스킬을 알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가 없어요. 사랑의 분은 제가 그 질문을 조금 이따가 제가 요 끝나고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질문하시는 장인아님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못 하는데 지금 우리 그 카페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은 시중에 없는 거고 그 자료는 최근에 제가 다 편집한 자료들이라 우리가 지금 그 교재가 3년에는 4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한 20-30%씩 계속 교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최근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제가 해드린데도 제가 도움을 드리는 얘기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회원 한해서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지금 이제 법학과는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봉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스터디가 운영되고 있어서 좀 우리 지금 기존의 재학생분들의 이제 집행부 뭐 회장님 포함해서 이제 여러 학년별 대표님들 이런 분들하고 이걸 이제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프린트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회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회장님 연락처는 우리 카페 첫 화면에 있으니까 거기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뭐 이게 가입이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물어보고 다 물어보시면 도움되는 얘기는 충분히 해드릴 겁니다. 예. 자, 사법시험 20학번 수업 참관 가능할까? 이게 무슨 얘기죠? 사법고시는 없어졌고 20학번 수업 참가? 2000년도에 어디 뭐 학번이 있었나요? 네, 회장님하고 상의를 충분히 하셔서 가세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셨다니까 도움이 무척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금 방송대라는 이 시스템이 알면은 좀 편한데 모르면은 정말 어렵게 가요. 네, 그걸 저도 그랬고 저도 이제 일반 대학을 다녀서 여기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법학과라는 과목이 일단 힘들었고 시스템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방송대 시스템을 내가 너무 잘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참가했었거든요. 컴퓨터 쪽에 관련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정의원 되시면은 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랑의 분 계시나요? 지금 나가셨나요? 솔가동 사랑님 나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는 걸로